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이 지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리고 코스피는 만기일도 아닌데 프리미엄만 하루 종일 빼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말 많던 미국의 부양책, 현 시점까지는 아직도 통과된 거 없어요. 브렉시트?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자세한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갑니다. 코스피는 보합 출발을 해서 상승도 몇 번 시도하고 또 하락도 몇 번 시도를 했으나 결국 일봉상 연속되는 도지가 나오면서 종가까지 양 옵션만 매도하는 장세로 끝났습니다. 일봉상 거의 10거래일 연속 제자리인 셈인데요. 그 이야기는 10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뭔가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이익을 보고 있을 가능성보단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중심 가격에서 끝났는데 반반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 충격 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고려한다면 본전이 거래를 했어도 손실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몇 거래일 전과 비교해서 현재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행사가 365를 기준으로 지난 만기 2길이 옵션 프리미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11일 금요일 마감이 옵션 프리미엄은 콜 9.65 그리고 풋 6.93, 그래서 양합이 16.58인데요. 오늘은 콜 7.66 그리고 풋 6.40 해서 양합이 14.06입니다. 그러니까 한 5거래일 사이에 프리미엄이 무려 15%나 감소를 한 셈이네요. 그러면 와, 옵션 변동성 많이 감소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적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캘린더 데이로 28거래일 남아있고 그리고 트레이딩 데이로는 한 20거래일 남아있는데 캘린더 데이로 그 28일이고 트레이딩 데이로 20일 거래일, 제가 표현을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연말 연초의 불확실성 고려하면 내재 변동성이 15포인트대의 옵션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산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법 공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올해 퀀트 펀드들이 망했잖아요. 시장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이면 싸다, 그런 식으로 뭐 전략을 백테스팅 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계열을 아무리 길게 놓고 본다 해도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 과거의 전략이 진짜 100년간 맞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다음 한 해는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진학 준비할 때 뭐 산공을 갈까 컴공을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컴공 선택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끊임없이 바뀌게 돼서 업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그렇게 겁을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금융권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 친구들 지금 대기업 차장에 IT 중견기업 대표에 싱가포르 IT 회사 임원 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고 이 동네 점빵 하면서 말이 글로벌 매크로지 맨날 블룸버그 또다기 HDS 또다기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참. 아이고,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여전히 옵션이 비싸 보입니다. 과거 시기를 봐서 옵션이 싸다, 10거래일이나 횡보를 했는데 이제 변동성 터지겠느냐, 양매수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추세라는 것이 딸랑 10거래일 횡보했다고 해서 급반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센티먼트가 망가지는 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양매도 지속으로 보고요. 혹여 눌림이 연속으로 한 2, 3일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네이키드로 델타 롱을 오픈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델타 롱을 오픈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계속 양매도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질려버릴 때까지 양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900억 주식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물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드라이버들도 장 초반에 매수로 대응하다가 잠깐 시장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국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선물 베이시스가 나빠져서 좀 부정적인 것은 있지만 저는 그냥 포지션 정리라고 봐요. 연기금도 오늘 주식 매도를 했는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번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이 매일 2천억 이상의 주식을 팔아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버틴 거는 엄청난 대기 매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기 매수세가 시장을 받치고 있지만 올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공격적으로 주식은 안 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괜히 시장 참여해봤자 물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옵션이 비싸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세션도 이 동시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하루 종일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영국 FTSE 지수는 이 브렉시트 협상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파운드도 밀리고 지수도 밀렸는데요. 솔직히 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빠질 일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 연말까지는 뭐라도 이루어질 거고 최근 추세, 그러니까 21선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점진적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독일은 선물옵션 만기를 사실상 13,700포인트에서 맞춰서 끝냈고요. 그 뒤로는 힘이 없어서 솔솔 밀려서 마감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폭락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옵션 만기가 아니고 연말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하루쯤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뭐 기간 조정 국면이 전환이 과연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평 발산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독일이 12월 IF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크게 올랐어요. 아직 연중 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국면도 유럽은 이제 대강 끝나가는 게 아닌가, 피크를 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로스톡스가 조정을 받았지만 뭐 닥스 지수는 거의 조정받지도 않았고요. 또 생산자 물가도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와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브렌트 기름은 하루 종일 강세 국면 유지하다가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위쪽으로 돌면서 마감대까지 끝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브렌트는 52.37달러, 텍사스는 49.24달러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추세적 달러 약세의 신호예요. 커머디티 계속 강세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이게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에 미국 본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되기 직전 30초간의 선물옵션 거래량 가중평균을 모아서 정상가를 딱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3시 30분 이전에 다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시가는 얘네들이 강세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땡 오픈하자마자 바로 지수를 아래로 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장중에 한 마이너스 1%를 밀었는데 유럽 마감 직전에 잠깐 땡기긴 했습니다만 또 그 뒤로 다시 밀어서 현물 마감 30분까지는 계속 밀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대박이에요. 여기서 마감할 때까지 5시 반부터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동안 완전 계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보합까지 올라갔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시장은 긴 아랫꼬리를 달고 보합 마감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대박 까버렸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궁금하시죠? 바로 범인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옵션이 오늘 만기가 됐죠. 그런데 이 옵션 행사가 600, 650, 700 이 세 옵션을 두고 전일 마감한 가격이 655.99달러예요. 그러니까 700 콜옵션은 외가격이니까 생사가 쉽지 않아 보이고 650 콜옵션은 등가격이니까 이걸 두고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고 600 콜옵션은 아직은 내가격이지만 언제든지 밀릴 수 있으니까 테슬라 롱돌이들은 방어가 아주 심할 테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만기일에는 등가격 옵션이 시간가치 감소가 가장 크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내가격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격으로 필요한 데 들어간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업계용어를 쓰면 감마값이 점점 커진다는 건데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내가격은 항상 델타가 1이죠. 즉 기초자산이 움직이는 만큼 그대로 움직이는데 등가격은 항상 델타가 0.5예요. 즉 언제든지 내가격이 될 확률과 외가격이 될 확률을 반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물 초에는 등가격 옵션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면 옵션을 사서 이게 내가격이 되려면 100달러를 지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기일에는 등가격 옵션 가격이 10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격이 되는 것에 베팅하려면 필요한 돈이 10달러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100달러 갔으면
$10밖에 안 되니까 10배의 그러한 명목 가치를 지닌 옵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상대방인 옵션 매도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테슬라 결제 리스크를 감당하는데 받는 보상이 월물 초에는 $100였지만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집단 행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10의 등가격 콜옵션을 삽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같이 사면요. 테슬라 콜옵션 판매자들은 꼴라당 $10 벌려고 하다 완전 아작이 날 수 있죠. 이렇게 주가 변동, 즉 델타에 대한 민감도를 감마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델타를 0.5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 $100였다. 그러면 지금은 델타를 0.5달러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 $10.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동일한 금액을 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1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은 10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마값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다시 테슬라 주가를 볼게요. 테슬라는 오늘 시가 갭상을 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는 위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콜 700 매도자들은 완전 시겁했죠. 근데 그 뒤로 S&P 지수가 졸졸졸 밀렸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밀립니다. 그리고 유럽 마감하고도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테슬라 편입한 대신에 편출한 기업에 대한 매도가 있어서 밀렸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S&P가 그렇게 밀린데도 테슬라는 밀리지 않고 다시 $690로 향해서 가면서 콜 매도자들을 공포에 떨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감 1시간 앞겨놓고 테슬라도 결국에 밀리기 시작했죠. S&P가 한 1% 밀려버린대요. 처음에는 콜옵션 매수자들이 어떻게든 방어를 해서 해저들이 주식을 사니까 별로 밀리지 않다가 30분쯤 지나니까 결국 급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박살이 났느냐? 진짜 메이저들이 여기 있었네요. 콜 650에 대한 매수세가 막 미친듯이 들어오고 또 콜 600 뭐 이런 것들 뭐 내가격들 막 미친듯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콜 매도자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하는데 S&P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 5시 46분 47분부터 완전히 올라가니까 테슬라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콜 매도자들이 너무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 사고 콜도 환매를 하죠. 그래서 5분 만에 테슬라를 $695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어떻게 시총 그 수백 조짜리가 5분 만에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올 수 있냐? 응? 무섭다는 생각 하시죠? 사실 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시총이 수백 조라고 해도 실제로 모두 거래되는 게 아니죠. 이른바 잠겨있는 주식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파생상품 대부분이 살아있는 계약들입니다. 특히 만기에는 그 계약들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하면서 미친듯이 한 백병전이 일어나요.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다.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없을까? 그러니까 12시가 땡 하면 전기가 나는 광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선검이 파워가 12시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익스포텐셜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나중에 좀 밀리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딱 후퇴를 하다가 광선검 파워가 점점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한 광선검 받고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총공격 하면서 30분 만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선을 간신히 넘기는데 광선검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12시 땡 하면 전기가 나갈 거 뻔히 알지만 너무 파워가 센 거예요. 그래서 밀려내서 $695를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야, $700는 넘기지 마. 그 대신 $700 근접할 때까지 내가 봐줄게. 이런 겁니다. 자, 12시 땡 하고 전투가 끝났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시간에서 $20 밀어버립니다. 자, 진짜 파생상품은 대량살상 무기라니까요. 이게 주식이 본질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테슬라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테슬라와 관련된 전투로 시장이 밀렸다가 결국에 보합 마감했다. 별거 없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에어비앤비와 도요대시가 7%대 상승을 했고요. 반면 굴뚝주는 좀 밀렸습니다. 특히 오늘 기름이 계속 오른데도 엑소모빌이랑 뭐 하여튼 기름 주식은 밀렸어요. 그냥 쉬어가는 겁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는 공화당 맥코넬 아저씨가 아주 가까워 이러는데 뭔 개뿔.
그래놓고 몽리 부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공화당도 이번에 그 얼마가 됐든지 수표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폭동이 일어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뭔가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오늘 비달러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아래로 계속 갈 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언더슈팅 한번 줘야죠. 달러가 무슨 작은 양봉 하나 줬다고 그 다음 주에 뭐 개반 등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달러 약세 지수 점진적 상승 그리고 변동성 매도 이 포지션 유지하고요. 대신 부양책 타결됐다는 뉴스 나오고 막 아시아장에서 또는 유럽 시장에서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저는 조심스럽게 숏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미국이 마지막은 부양책 타결이 장식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바로 풀매수 아니죠. 콜레이쇼 짜서 크레딧 벌려놓고 그 다음에 풀매수입니다. 네. 자, 아무튼 풀매수할 시점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우연히 이 플러스 친구 검색을 해보니까 델타원 해외생물이 있더라고요. 저를 사칭한 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런 거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돈 받고 리딩 이런 거 안 하고요. 돈 안 받고도 리딩 안 합니다. 투자 같은 거 안 받고요. 유튜브 채널 외에는 카카오든 네이버든 안 합니다. 다 사칭한 놈들입니다. 근데 저도 셀럽 된 겁니까? 저를 사칭한 놈도 생기게 말이죠. 주말에 간단히 영상 올라가는데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쉐린 인사하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미쉐린 2021년 투어 좀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 나도 코로나 치겠다. 수고하셨어요.